R점하고 Q점이 A, 0이랑 0, P잖아. 그럼 X가 A만큼 증가할 때 Y는 B만큼 감소했으니까 기울기가 마이너스 A분의 B죠. 마이너스 1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그거 말하는 거 아니에요? X 더하기 Y는 2 말고 요 직선 위에 있는 점 P점에서 Q점하고 R점을 지나는 요 직선 되겠습니까? 요 직선의 길이가 마이너스 A분의 B고 이거랑 수직이니까 L이라는 직선의 기울기는 A분의 B죠. A분의 B? 아 B분의 A 잘못 나왔지? B분의 A죠. B분의 A 그죠? B분의 A 이렇게 되어야겠어요. 자 그러면은 가에 들어가는 게 이제 B분의 A죠. B분의 A가 될 거고 그 다음에 기억이 A의 값에 관계없이 항상 성립하려면 A로 묶어줘야겠죠. 식을 정리를 좀 해봅시다. y-2 플러스 A하고 B분의 A의 x-a죠. 그러면 B를 다 곱하면은 by-2b 플러스 ab ax-a제곱 그 다음에 어디 갔어? B분의 A B분의 A A제곱에 A로 묶으면은 B-X 플러스 by-2b 이걸까? 이게 되겠죠? 그러면은 A의 값에 관계없이 항상 성립하려면 이건 X가 왜 B가 나와야 되니? 얘도 0이 나와야 되고 B 대신에 2-A를 넣어줘야겠구나. B 대신에 2-A를 여기다 넣읍시다. 그러면 여기 2-A분의 A죠? 식을 다시 정리해줘야겠네. 그러면 A제곱에 플러스 귀찮아. 귀찮아. 다시 쓸게요. E-A에 y-2 플러스 A 이렇게 전개를 좀 해봅시다. 2y-4 플러스 2a 마이너스 ay 플러스 2a 마이너스 a제곱이 ax죠. 마이너스 a제곱 마이너스 a제곱은 없어지겠죠. 그 다음에 a 들어있는 거는 이렇게 저렇게 그렇게죠. 그러면 넘기면 a의 x-4 그 다음에 플러스 y죠. 여기도 a가 있습니다. 플러스 y 그 다음에 마이너스 2y 플러스 4 이코르 빵이죠. 그러면 얘도 0이 되면 되고요. 얘도 0이 되면 되니까 y는 2가 되면 되죠. y가 2니까 x도 2죠. 되겠습니까? 자, 그래서 다에 해당되는 게 각각 얘도 2고 얘도 2고 그 다음에 가에 들어가는 게 2-A분의 A죠. 그래서 FA가 2-A분의 A 그래서 3분의 4 넣어주면은 2 빼기 3분의 4분의 3분의 4니까 3분의 2분의
3분의 4죠? 없어지고 약분되니까 2죠? 그럼 다 2 넣어주면 되죠. 그래서 6 넣어주면 됩니다. 되시겠죠? 지훈아 피곤해? 일단 잘 적어봐. 열심히 적으면 또 졸리지 않을 거야. 응? 자, 874번 보겠습니다. 74번이요. 오늘 숙제는 어디까지예요? 응? 오늘 숙제는 어디까지예요? 오늘 숙제? 원반 끝까지. 자, 74번. 막 끝까지요? 양심을 응? 근데 원방 시험 범위가 아닌데 어떡해요? 아니에요? 쌤 원반 끝까지면 지금 150장 150장을 농담이고. 일단은 아직 그 교재는 지난주에 신청이 들어갔는데 아직 교재는 안 나왔어요. 그래서 일단은 원방 하는 데까지는 합시다. 알겠죠? 저희 도현이 아 선생님 근데 그 여기 뒤에 있는 부분이 좀 안 되어 있는 부분이 응. 중간중간이거든요. 응. 그래서 그냥 원방 끝까지 말고 여기 중간중간에 유추한 게 낫지 않을까요? 쌤 근데 저희 도현이 똑같아요. 도용 이동까지 시험 보는 학교도 있어서 일단은 진도는 끝까지 나갈 거예요. 그래서 잠시만요 확인. 일단 진도는 나가고 과제는 도용 이동까지 하는 친구들만 하시고 다른 친구들은 아까 현수도 얘기했지만 앞부분 많이 안 돼 있죠? 다른 친구들 원방 과제 할 때 앞에 있는 거 채워서 또 질문 있으면 하시고 알겠죠? 74번 보겠습니다. 자, 74번은 정사각형이죠. 가로도 18이고 세로도 18. 정사각형 ABC에 대해서 총 9,9를 지난다라고 했습니다. 그럼 대각선의 교점을 지나는 거니까 각각의 직선들이 다 이 사각형을 2등분하죠, 넓이를. 자, 근데 세 직선 LMN이 정사각형 OABC 넓이를 6등분한다라고 했습니다. 6등분요. 그러면은 일단은 넓이를 먼저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전체 사각형의 넓이가 얼마죠? 18 곱하기 18이죠. 얘를 6으로 나눴으니까 54만큼이 넓이가 되겠죠. 맞습니까? 자, 그렇다면은 일단은 우리가 구하는 거는 직선 M과 N의 기울기의 곱의 최대값하고 최소값을 찾는 건데 일단 A 값을 먼저 구해줘야 될 것 같아요. 직선 L의 x절편을 A라고 했으니까 A가 6하고 10 사이에 있는 숫자를 구해주고 그 다음에 M과 N의 기울기를 구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각각의 삼각형의 넓이 6등분되는 삼각형이랑 사각형일 수도 있군요. 네, 요게 넓이가 54인데 삼각형 부분 한번 체크해 볼까요? 그 다음에 얘는 특정한 점을 지나죠. 이 세 개의 직선이 다 9,9한 점을 지나니까 하나의 점만 주어진다면 기울기 구할 수 있죠. 맞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 한 점을 체크해 보기 위해서는 삼각형을 먼저 기준으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이 삼각형의 넓이, 이 삼각형의 넓이가 지금 54죠. 맞습니까? 그렇죠? 자, 그러면 높이가 9라고 나와졌죠. 높이가 9라고 나와졌습니다. 높이가 9만큼에 해당이 될 거니까 밑변의 길이가 뭐가 돼야 되죠? 9만큼이 선우? 맛있어? 밑변 12죠. 12 12 넣어주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그렇다면
삼각형을 좀 밑에 요 부분 이렇게 생긴 놈 있죠? 요 부분의 넓이도 어떻게 돼야 되죠? 54가 돼야 되죠. 맞아요? 그렇죠? 근데 어차피 이거를 또 삼각형을 또 잘라서 생각을 해봐야 될 텐데 이렇게 삼각형을 잘라 본다면 이 부분하고 또 나머지 부분이 있겠죠? 이렇게 나머지 부분이 있어요. 자, 그러면은 이 두 개의 삼각형의 넓이가 역시 마찬가지로 이 넓이의 합이 뭐가 돼야 되죠? 54가 돼야 되죠. 근데 요만큼은 지금 밑변의 길이가 a죠. 여기가 지금 이 점이 a니까 길이가 a만큼일 거고, 그러면 요 부분의 길이가 얼마만큼이 돼야 될까요? 요 부분의 길이? 두 넓이의 합이 54가 되려면 믿음이? 요만큼. 이거 두 개 넓이 합이 얼마가 돼야 돼? 54가 돼야 되잖아. 그럼 여기 어차피 높이는 똑같지? 여기도 9고 여기도 9란 말이야. 높이가 똑같아. 그럼 요만큼의 길이가 얼마가 돼야 돼? 선호? 짱구만큼이면 됩니까? 짱구? 네. 그럴까? 현서? 근데 이게 숫자로 나와요. 문자가 섞여 있겠죠? 6 마이너스 3분의 2. 응? 아닌가? 잠시만요. 현성이? 민수? 재현이? 이거 그겁니다. 저거 12잖아요. 응. 이제 78이잖아요. 36이잖아요. 저기 이제 저기 길이가 이제 9라고 나와 있으니까 9 저거 x로 둔 다음에 9 플러스 x 곱하기 a 9 곱하기 2분의 1은 36이다. 뭐 이렇게 생각해? 뭐 이렇게 맞잖아요. 뭐 이렇게 어렵게 생각해? 이거 두 개, 요 두 개의 삼각형의 넓이의 합이 뭐여야 돼? 36. 54여야 되잖아. 어차피 높이는 정해져 있단 말이야, 9로. 얘도 높이가 정해져 있어, 9로. 그죠? 그럼 요만큼이 12-a만큼이면 되지. 12만 있어요? 그죠? 맞아요? 그러네. 그러면 이 두 개 넓이 더한 게 54가 나오는 거지. 되겠습니까? 식으로 표현해줘야 돼? 2분의 1 곱하기 9 곱하기 12-a 플러스 2분의 1 곱하기 9 곱하기 a. 결국은 a. 그죠? 그럼 2분의 9 마이너스 a랑 2분의 9a 없어지니까 54 나오죠. 맞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해당되는 게 12-a라는 얘기예요. 되시겠죠? 요만큼이 12-a입니다. 되시죠? 12-a가 될 거고, 그렇다면은 이제 기울기 구할 수 있겠죠? 기울기. 기울기 구해봅시다. 자, 얘는 n이라는 직선의 기울기부터 먼저 구해볼까요? n이라는 직선의 기울기. 자, 얘는 이 점을 기준으로 기울기 자체는 x의 증가량분의 y의 증가량이잖아요. 네, 그러면 요만큼에 해당되는 부분이 이제 증가량이 되겠죠. 점을 어디를 잡을 거냐면 요 점하고 요 점을 기준으로 잡을 거예요. 그러면 x의 증가량은 9만큼이죠? 어차피. 그쵸? 네, n이라는 직선의 기울기부터 볼 거예요. n 직선의 기울기. 자, n 직선의 기울기라는 것은 9분의가 됩니다. 9분의 그 다음에 요만큼에 해당하는 부분 높이의 변화량 y의 변화량이 문제죠. y의 변화량이 얼마겠어요? 9에서 12-a를 뺐겠죠. 맞아요? 9에서 12-a를 뺀 거니까 이 y의 변화량은 a-3인가요? 맞아요? a-3이죠. a-3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m
m직선의 기울기. m직선의 기울기도 역시 마찬가지로 x의 변화량. 점을 요 점하고 요 점 다시 잡을 거예요. 네, 그렇다면은 요만큼의 길이의 변화량이 되겠죠? 마찬가지로 x의 변화량 9죠. 9분의 그 다음에 요 점의 좌표를 뭐라고 표현해 줄 수 있을까요? 요 점의 좌표? 24-a인가요? 12-a랑 10이랑 더해주면 되잖아. 그죠? 요 점의 좌표가 24-a예요. 24-a. 24-a에서 뭐 빼주면 돼요? 9 빼주면 되죠? 맞아요? 그래서 얘는 a-15 넣어주면 되겠죠. 24-a에서 9를 뺐다. 그죠? 15-a인가? 15-a구나. 변화량 15-a. 뭐가 24예요? 네? 24. 요거 더하기 요거. 이거 두 개 길이 더한 거. 그죠? 아니지, 이거 a-15로 표현하는 게 맞네. 9,9에서 9에서 24-1을 뺀 게 되는 거니까. 그쵸? 그래서 a-15로 써야 되는 게 맞죠. 그래서 9분의 a-15 이렇게 되겠죠. 어차피 a는 6하고 10 사이에 있는 숫자일 거고, 그러면 음수 나온 게 맞으니까. 그죠? 그래서 9분의 a-15가 맞습니다. 자, 그러면은 m과 m직선하고 n직선의 기울기 이거 두 개 곱하면 되죠. 맞아요? 네, 그러면 81분의 1 곱하기 a-3 곱하기 a-15 이렇게 되겠죠? 맞아요? 맞죠? 2차 함수죠. 2차 함수에서 이제 범위가 주어졌을 때 6하고 10 사이에 있을 때 최대값하고 최소값 알파 베타라고 했고 제곱의 합을 p분의 q라고 했으니까, 자 그렇다면 요거를 이제 fa라고 해봅시다. 선생님. 네? 근데 그 m직선의 기울기에서 네. 그 9에서 24-a를 빼는 걸 왜 빼는지 모르겠어요. 요점의 좌표가 9,9고요. 얘가 0,24 a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x의 변화량이 9에서 0 뺀 거 9분의 1될 거고 9에서 24-a를 뺐으니까 a-15가 되는 거죠. 근데 그 a-3 나온 거에선 반대로 뺐잖아요. 네? 그 a-3 네? 9에서 뺀 거예요? 네. 아, 네. 네. 얘가 x2, x1, x2, x1. 그죠? 다. 하나는 양수고 하나는 음수니까. 자, 그럼 FA가 81분의 1 곱하기 A-3 곱하기 A-15죠. 어차피 최고 차이 계수는 81분의 1이고 이 뒤에 있는 것만 가지고 생각을 해본다면 얘는 A가 양수니까 이렇게 돼서 여기가 3이고 여기가 15 X 가로축이가 만나는 부분이 되겠죠. 그러면 어차피 2차 함수는 축을 중심으로 좌우가 대칭이니까 두 개의 근이 3하고 15가 나왔다는 얘기는 대칭축이 어디라는 얘기지? 윤수? 네, 9가 대칭축이죠. A가 9일 때가 2차 함수가 최소값을 갖는 부분이 되겠죠? 맞습니까? 네, 9 넣어주면 얼마야? 9 넣어주면 6, 9, 54 아니 마이너스 9, 마이너스 94니까요 마이너스 9분의 6이요. 아 9분의 6에서 3분의 2 9 넣었으면 6하고 마이너스 6이죠?
맞아요? 아 마이너스 2분. 그러면 81분의 마이너스 36이잖아요. 그럼 그럼 마이너스 9로 나눠주면서 하고 마이너스 9분의 4인가요? 아, 그죠? 예. 이때가 마이너스 9분의 4입니다. 최소값 마이너스 9분의 4. 근데 어차피 A의 범위가 6하고 10 사이니까 그래프가 다 그려지는 게 아니라 6이 조금 더 멀리 떨어져 있고 10이 조금 더 가까이 있겠죠? 네, 여기에서만 최대값, 최소값을 구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A가 9일 때 최소값을 가질 거고요. 얘가 최소죠, 최소. 네, 최대는 어떤 때 갖는 거예요? 네, 6일 때가 최대가 되겠죠. 그렇죠? 자, 그럼 6 넣어주면은 어떻게 되겠죠? 6 넣어주면 3 곱하기 마이너스 9인가요? 그렇죠? 네, 그러면 마이너스 27이고 마이너스 3분의 1 넣으면 되겠죠? 여기가 이제 최대값이고 마이너스 3분의 1 넣어주면 됩니다. 자, 그렇다면은 알파 제곱하면은 얼마요? 9분의 1이죠? 마이너스 3분의 1 제곱했으니까. 베타 제곱하면은 81분의 16이죠? 그거 두 개 더하면 81분의 27인가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 두 개 더한 거니까 106 넣어주면 됩니다. 되시겠죠? 됐습니까? 지훈아 그만 자! 정신 차려! 어? 정말 다 적었어? 예. 대답은? 안 적었지? 저분 줬어요. 빨리 적어. 자, 그 다음에 그럼 쓰레기통. 응? 쓰레기통. 좀 적어보기. 원의 방정식 어디까지 했더라? 이거 좀 그려주시. 저희요? 안 했는데. 1도 안 했어? 1도 안 했습니까? 했어요. 응? 했다고? 안 했어. 했어? 언제? 390. 했긴 한데 392까지는 했죠? 있긴 한데 그래도 한 번만 더 좀 더 리뷰해 볼게요. 자, 원의 방정식은 5가지가 제일 중요하다고 그랬습니다. 그죠? 일단 그림 그려주시고 그다음에 피타고라스 이용해 주시라고 했어요. 원의 성질 중에서 현하고 접선은 이 수직인 것들로 만나게 되니까 항상 피타고라스 잘 염두에 두시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스몰 d, 점과직선사의 거리 구하는 공식 잘 이용해 주시고 원의 성질하고 비례관계까지 염두에 두시면은 이 5가지 경우에서 대부분의 문제들이 다 풀리게 되어 있으니까 꼭 그림 피타 d 이용해 주시고 원의 성질하고 비례관계 생각해 주시라고 했습니다. 맞죠? 자, 다음에 원의 방정식은 어디서 나온다고 그랬어요? 단위원에서 나온다고 그랬죠? 그렇죠? 단위원. 원의 중심이 원점이고 반지름이 r인 원. 이 원 위를 돌아다니는 p점이라고 한다면은 p점의 x좌표, y좌표라고 돼 있을 때 직사각형이니까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r제곱이죠? 네, 거기에서 원의 방정식 기본형이 나오고 한 가지 더 얘기한다면은 요 각의 크기 세타라고 한다면은 x좌표에 해당되는 게 코사인 제곱 세타고 y제곱이 사인 제곱 세타니까 항상 성립하는 식이라고 했죠? 코사인 제곱 세타 더하기 사인 제곱 세타는 1이다 라는 거. 그래서 얘를 x축으로 a만큼 원의 중심의 좌표를 x축으로 a만큼 y축으로 b만큼 표현해한다면 x 대신 x 마이너스 a, y 대신 y 마이너스 b로 표현해 줄 수 있어서 얘가 원의 방정식의 표준형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원의 방정식의 일반형이 써져 있으면은 이차함수처럼 마찬가지로 표준형으로 바꿔서 그림 그려보셔야죠. 원의 중심이랑 반지름만 알고 있으면 원이 하나로 정해지니까. 맞아요? 이게 원의 방정식의 기본적인 형태고 표준형이었고요. 자, 그다음에 다 풀어져 있는 것들은 이제 일반형이라고 했습니다. 원이 존재할 조건은 이 일반형에서 구할 수 있겠죠? 원이 존재하려면 뭐가 있어야 되니까? 반지름이 있어야 되니까. 그렇죠?
그러면 원의 일반형에서 반지름 하리가 또 짱구 냄새 맡았구만. 지나갔어요. 수업 시간인지 뭘 먹질 말아야겠어. 왜요? 응? 우리 반이 제일 먹을 게 많나 보지. 맨날 쌤 근데 우리는 잘 그래도 죽잖아. 날파리가 다 있는 거 아니야? 아니 그런가 야 봐. 너는 여기 뭐해 들어올 데가 지금 왜 없는데, 분한테 왜 기름을 붓고 있어 빨리 응? 꺼야지. 쌤 뭐? 벌레가 파리가 아니잖아요. 그 화장실 똥꾸러기 나는 데에서 많은 거잖아요. 우리가 사는 음식은 가장 청결합니다. 이론의 부족함이 모순이 나타나게 돼요. 개소리야. 아무튼 먹는 건 합당합니다. 아니 다 먹고 남은 것이 생긴다는 거잖아. 근데 이거 깨끗이 먹든가. 뭐 좀 깨끗이 먹어요. 다 해놓고서 뭘. 자, 다시. 맛있는 거 원이 존재할 조건은 반지름이 있어야 되니까 이 반지름이 0보다 크거나 크면 되죠. 같으면 안 되고. 그래서 얘는 원의 방정식으로 일반형을 표준형으로 바꿨을 때 이 오른쪽에 있는 부분이 해당되는 부분이 이 부분이잖아요. 반지름의 길이. 그죠? 그래서 얘가 0보다 커야 되니까 a제곱 플러스 b제곱 마이너스 c가 0보다 크면은 원의 방정식이 원이 존재할 조건이 된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풀특강 14번 볼까요? 두 점을 지름이 양끝으로 하는 원. 자, 두 점을 지름의 양끝으로 하는 원은 일단은 두 점을 지름으로 한다라고 한다면 두 점을 지름으로 하는 원의 방정식도 표현이 가능하긴 합니다. x-a1, x-a2 더하기 y-b1, y-b2 이걸 빵으로 표현이 가능하긴 합니다만 굳이 이걸 공식을 암기할 필요는 없어요. 왜 그러냐면은 두 점이 주어진다면 중점이 원의 중심이거든요. 반지름도 마찬가지로 구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따로 이 공식을 거의 암기하진 않아요. 암기할 필요도 없고 여태까지 이 공식을 이용하는 문제는 한 번도 못 본 것 같아요. 굳이 암기할 필요가 없거든요. 만약에 원의 중심이랑 또 다른 점이 주어지고 나머지 점을 구하라고 해도 그냥 2대1로 외분하는 점이니까 역시 마찬가지로 구할 필요가 없어. 암기할 필요가 없단 말이야. 그래서 얘도 그 지난 시간에 별 얘기 없이 그냥 지나갔을 겁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원의 방정식의 표준형은 완전제곱식으로 만들어주면 되죠? 완전제곱식으로 만들어주면 됩니다. 그래서 하나만 해볼까요? 877번에 계란쌤이랑 했었는데. 했었어? 사랑쌤이 했구나. 네, 다 있어. 금요일날 믿음이 안 왔었나? 그럼 금요일날 안 했나? 토요일에 했을 것 세랑쌤이 토요일날 세랑쌤이 토요일날 수업했구나. 금요일은 안 왔어요. 세랑쌤이 토요일날 하셨어. 잠깐만 토요일에 1시간 동안 원의 방정식 나가시다가 너무 힘드셔서 하루 온종일 원의 방정식만 하셔서 마지막에 힘들어서? 주저앉으셨습니다. 그렇구나. 토요일날 1시간이었나? 네. 토요일날 1시간 쌤 동안 두 원고지 시간. 나갔구나. 내가 어디까지 했지? 쌤을요? 아까 그 5개 정리해주고. 그 거기까지 나갔구나. 그 다음에 392페이지에서 나간 거야? 네. 세랑쌤이? 오케이. 알겠습니다. 세랑쌤이 몇 번 해줬어 그러면? 네. 877? 하고 791이요. 하고 791? 두 개 있어? 네. 그러면 다른 거 해봐야겠다. 880 어때요? 응? 880. 880? 네. 일단 이거 3개 중에서 이건 다 풀었네. 다 풀어줬어? 아니 그거 다 풀라 하셨어요. 다 풀려고 했다고? 네. 수업 시간에? 네. 그랬구나. 3번만 한번 해볼까요? 877번에 3번. 자, 중심이 y는 2x 더하기 1 위에 있고 두 점을 지나는 원이다. 그럼 중심의 좌표를 뭐라고 할까요?
a, 2a 플러스 1이라고 넣어줄 수 있죠. 원의 중심이 a, 2a 플러스 1이고 두 점을 지나는 원이다라고 했습니다. 중심이 직선 위에 있고 두 점을 지나는 원이다. 오호. 중심이 직선 위에 있고라고 했으니까요. 어떻게 그러는지 모르겠지만 직선이 중심을 지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두 점을 지난다고 했으니까 이 두 점의 의미하는 게 바로 뭐냐면은 이 지름의 양 끝점이 된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되겠습니까? 믿음이? 두 점이 사실 직선 위에 있는 거예요. 네. 두 점을 지나는 원인 거잖아. 두 점. 잠깐만. 직선 말고 다른 데 있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럴 수 있겠네. 중심이 직선 위에만 있고 두 점은 직선 위에 있지 않을 수도 있겠네. 그죠? 그러네요. 그러면 좀 연립을 좀 해야겠네. 그럼 2,9랑 4,5를 지나는 원이니까 어딘지 모르겠지만은 2,9랑 4,5를 지난다 라는 거는 알 수 있겠죠. 자, 그렇다면 그냥 x-a의 제곱 더하기 y-2a-1의 제곱, 얘가 반지름 r 제곱이니까 여기다가 두 점을 넣어서 a하고 r을 구해줘야겠죠. 맞아요. 그러면 일단 2,9 넣어줘 볼까요? 2,9 넣어줘 봅시다. 2,9 넣어주면 어떻게 되겠죠? a-2의 제곱 더하기 9 넣었으니까 마이너스 2a 플러스 8인가요? 요거의 제곱, 얘가 r 제곱이죠. 그 다음에 4,5를 넣어주면 a-4 제곱 더하기 5 넣었으니까 마이너스 2a 마사 플 4 요거의 제곱이죠. 얘가 r 제곱. 그러면 빼주면은 a 값 구할 수 있겠죠? 맞아요. 전개했을 때 빼주면은 일단은 r 제곱이랑 그 다음에 5a 제곱은 다 없어지겠죠? 빼줄 때. 그럼 1차항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이너스 4a 플러스 4하고 마이너스 2, 8에 16, 32a 그 다음에 플러스 64 마이너스 8a 플러스 16 그 다음에 마이너스 얼마니? 16a 플러스 16인가요? 그러면 빼주면 마이너스 36에서 24 뺐으니까 마이너스 12 남나요? 12a 68에서 32 빼면 36 남나요? 얘가 마이너스 36이 되겠죠? 그래서 a는 3 나오면 되죠. a가 3이면 r은 또 얼마니? 1에다가 3 넣었으니까 4죠? r제곱이 5인가요? 그죠? r제곱이요. 그래서 x-3의 제곱 더하기 3 넣었으니까 y-7 제곱은 5 이렇게 나와주면 되겠죠? 됐습니까? 이시죠. 자, 다음에 원의 방정식이 일반형이 나와져 있으면 표준형을 일단 바꿔주는 게 좋습니다. 표준형으로 바꿔주시고 800이 몇 번 해달라고? 880번 했어? 880번 했어? 880번 할까요? 879 했다고 그랬나? 879에 1 그래요? 880번 해보죠. 자, 원의 내부의 넓이하고 내 직선으로 둘러싸인 직사각형의 넓이를 모두 2등분하는 직선의 방정식은 됐습니다. 자, 일단은 원의 내부의 넓이를 2등분 해야 되죠. 그러면 원의 중심의 좌표를 알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표준형으로 바꿔주면 되죠.
표준으로 바꿔주면 어떻게 됐습니까? x-1의 제곱에 y-2의 제곱이고 5 빼주면 되죠. 그럼 넘어가면 12가 되면 되죠. 맞아요? 그럼 원의 중심의 좌표가 1,2고 반지름이 2뉴트 3인 1이 되겠죠. 이렇게 딱 써놓으시고 그러면 원의 내부의 넓이를 2등분 하려면 1,2라는 점을 지나면 되죠. 내직선으로 둘러싸인 직사각형의 넓이이니까요. x 이퀄 마이너스 6하고 x 이퀄 빵이죠. x 이퀄 마이너스 6, x 이퀄 빵. 그다음에 y는 마이너스 4랑 y는 마이너스 2. 이렇게 둘러싸인 부분에 직사각형의 넓이니까 얘는 어디를 지나면 됩니까? 직사각형은 대각선의 교점을 지나면 되겠죠? 대각선의 교점을 지나면은 넓이를 2등분 할 거니까요. 자, 그럼 얘는 마6, 마2하고 0, 마4로 중점 잡아볼까요? 중점 잡으면 어차피 반대편으로 잡는 거랑 똑같은 거니까 하나만 놓고 보면 되겠죠? 중점 M은 마3, 마3이죠? 그래서 어떤 두 점 지나면 됩니까? 요 점하고 마3, 마3이랑 1,2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이면 되죠. 맞아요? 그렇다면은 기울기 얼마죠? 두 점 지나는 직선이니까 기울기는 x가 4만큼 감소할 때 y는 5만큼 감소했죠? 그러면 얼마니? x가 마이너스 4분의 마이너스 5죠? 그럼 4분의 5가 되겠네? 하나밖에 없네? 나왔네? 그죠? 기울기가 4분의 5인데 하나밖에 없어요.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가지 원의 방정식이죠. 자, 여러가지 원의 방정식 중에 제일 먼저 나오는 거는 좌표 축에 접하는 원의 방정식이에요. 원의 방정식은 아까 표준형에서 했듯이 x, y 빼고 미지수가 몇 개죠? a, b, r 3개죠. 맞아요? 직선의 방정식에서도 표준형으로 생각해 본다면 y는 mx 더하기 n에서 x, y 빼고 생각해 보면 m하고 n 2개잖아요. 미지수가. 그죠? 그럼 직선의 방정식은 점이 두 점이 주어진다면 연립해서 이 기울기랑 y절편을 구할 수 있죠. 마찬가지로 원의 방정식도 몇 개의 점이 주어지면 돼요. 3개의 점이 주어지면은 원의 방정식이 하나로 결정된다는 뜻이나 마찬가지죠. A, B, R 미지수 3개니까. 그렇죠? 좌표 축에 접하게 되면은 뭘 줄여줄 수 있어요? 미지수를 줄여줄 수 있죠. 그렇죠? 네. 반지름하고 똑같은 게 이 원의 중심의 좌표가 될 수 있으니까. 근데 얘는 몇 사분면이 될 줄 모르니까 축에 접한다는 거는 x축보다 위쪽으로 접할 수도 있고 아래쪽으로 접할 수도 있고 y축보다 오른쪽에 접할 수도 있고 왼쪽으로 접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절대값을 사용해서 두 가지 형태가 나올 수 있을 거다. 아니면 몇 사분면이나 정해진다면은 부호를 정해줄 수 있으니까 하나로 결정이 되겠죠. 되겠습니까? 또 x, y 축에 동시에 접하는 경우는 또 몇 가지 나올 수 있어요. 4가지가 나올 수 있잖아요. 그렇죠? 또 조건이 또 주어진다면 또 하나로 정해줄 수 있을 거고요. 되시겠죠? 그래서 반지름의 길이는 중심의 y좌표 절대값 b하고 같겠죠. x축에 접하는 원의 방정식은 y축에 접하는 원의 방정식은 반지름의 길이가 중심의 x좌표랑 같을 거다. 절대값을 붙여서. 그래서 두 가지 경우가 있을 수 있다. 되시겠죠? 동시에 접하는 거는 4가지 경우 나올 수 있다. 자, 그다음에 세 번째 아폴로니우스 원도 했어요? 세나쌤이랑? 아폴로니우스의 원도 마찬가지로 두 정점으로부터 거리의 비가 일정한 점의 좌치거든요. 좀 전에 선생님이 이거 프린트 준 것도 자치의 방정식 문제죠? 얘도 마찬가지로 자치의 방정식 문제나 마찬가지예요. 자치의 방정식 문제나 마찬가지다. 그래서 두 가지 정도로 풀 수 있는데 일단 식을 그대로 이용해서 풀어줘도 되고요. 식을 그대로 이용해준다면 2대1로 거리의 비가 똑같은 거 그걸 이용해서 풀어줄 수도 있고 아니면은 이 두 점하고 일정한 거리만큼 떨어진 점들을 내분점, 외분점 이용해서 해줄 수도 있죠.
만약에 2대1로 내분하는 점이다. 2대1로 내분하는 점하고 외분하는 점을 먼저 구해줄 수 있잖아요. A점하고 B점을 기준으로 했을 때 2대1로 내분하는 점, 2대1로 내분하는 점이 Q점이죠. 그러니까 2대1로 내분하는 점, 그러니까 2대1로 내분하는 점이 Q점, 얘가 내분점이죠. 그 다음에 2대1로 외분하는 점, 이렇게 여기가 2고 이만큼 1인 외분점, R점이 외분점이죠. 그래서 내분점하고 외분점의 중점에 해당되는 것이 이 원의 중심이 되겠죠? 맞아요? 그래서 내분점, 외분점 이용해서 원의 중심 찾고 그 다음에 내분점, 외분점의 길이가 지름이 되겠죠? 그래서 원의 방정식 찾아줄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 방법으로 해줄 수 있다. 현수 어떤 게 더 편하니? 좋아요. 아폴로니우스의 원 문제가 나온다면 어떤 걸 이용하는 게 더 편하겠어? 아폴로니우스요. 원의 방정식 찾을 때 어떤 게 더 편해? 아폴로니우스요. 아니에요? 아니 얘는 그냥 식으로 한 거고 얘는 내분점 외분점 한 거잖아. 네. 어떤 게 더 편하냐고. 내분점 외분점인 거. 아 이게 더 편해? 그럼 이걸로 해도 돼. 아니에요? 아니 나도 개인적으로는 그냥 이게 더 편한 것 같아서. 일반적으로는 y좌표가 똑같이 대부분 주어져서 그냥 이게 더 편하더라고. 할 때. 문제 풀 때. 그래서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좌표 축에 접하는 원의 방정식 아까 설명했던 거 보시면 될 것 같고 83번도 했나? 아니요. 83번은 안 했어? 아니 설명을 안 해. 요거 아폴로니우스가 있는데 하고 끝나야 되겠어. 근데 숙제는 92페이지까지 했다며. 그래요? 아니었어? 전부 다들 79까지 79까지만 풀어줬고 다들 79까지였고요. 그 구단위 때문에 92쪽까지. 자, 83번 한번 같이 볼까요 그러면? 자, 83번 보겠습니다.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이 2,1을 지나고요. X축이랑 Y축에 동시에 접하는 두 원에 대해서 다음에 합해봐라 라고 했습니다. 이 두 원의 중심 사이의 거리를 구해봐라. 자, 일단은 얘는 둘 다 2,1이라는 점을 지나는데 조그만 원을 R1, 이 반지름을 R1이라고 해봅시다. 그다음에 큰 원의 반지름을 R2라고 해보자고요. 큰 원의 반지름을 R2라고 해봅시다. 아니 뭐 스몰 R이나 라지 R로 해도 되고요. 어? 뭐라고? 빨리 갔다 와. 네, 스몰 R, 라지 R라고 합시다. 자, 그렇다면 이 스몰 R과 라지 R에 해당되는 것은 요거를 먼저 한번 구해봅시다. X 마이너스 R의 제곱 더하기 Y 마이너스 R 제곱. 이거 R 제곱이죠. R은 R2라고 할 거냐? 여기 그냥 R이라고 썼으니까. 자, 그럼 얘가 2,1을 지나는 거죠? 여기다 다 넣어줄 수 있죠. 그러면 2-R 제곱 더하기 1-R 제곱은 R 제곱이 되겠죠. 네, 그래서 R 제곱은 마이너스 5 R인가? 6R이죠. 6R 플러스 5 이걸 빵이 되겠죠. 그래서 R-1하고 R-5 이렇게 두 개가 나올 수 있죠. 네, 그래서 R1에 해당되는 게 1이고요. R2에 해당되는 게 5가 나오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얘는 어차피 접하는 거니까 이 원의 중심이 어디 있냐면 y = x라는 직선 위에 있겠죠. x좌표랑 y좌표가 어차피 같을 거니까요. 네, 그래서 x좌표랑 y좌표가 같으니까 여기는 5,5가 될 거고 얘는 1,1이 되죠. 그래서 이 두 중심 사이의 거리 전체가 원래는 R2까지가 5루트이고 R1까지가 루트이죠. 네, 그래서 5루트에서 루트 빼주면 4루트만큼이 두 점 사이의 거리가 되겠습니다. 되시겠죠? 그 다음에 두 원의 넓이의 합이니까 1하고 26이 더해주면 25 더해주면 26파이 나와주면 되겠죠. 되시겠죠?
이해되면 됩니까? 네. 자, 그다음에 점이 나타내준 도형의 방정식, 자체 방정식이죠. 예전에는 뭐 이걸 자취라고 했지만 이거를 우리나라 말로 다 풀어서 쓰면 점이 나타내는, 점이 지나간 자리를 나타내는 도형의 방정식이라는 말이 됩니다. 자, 얘도 하나 해봅시다. 어떤 거 해볼까? 86번에 2번 해볼까요? 결국에는 숙제를 다시 내주게 해야 되네. 아니죠. 응? 여기는 니들이 읽어서 풀어와라 하시면 아, 니들이 읽어서 풀어와라? 아, 예, 될지는 아하, 모르겠지만 아하. 성공 확률 그 뒤바. 너 그래놓고서는 네가 안 해볼 거잖아, 자식아. 응? 딴 친구들만 죽어봐라, 뭐 이런 아니에요, 느낌이야? 해올 거예요. 해야 돼요. 너는 네가 열심히 해야 돼, 제일. 딴 애들 다 홍덕이랑 뭐야, 청명은 10번까지밖에 안 해. 용덕 어디까지지? 아직 몰라요. 아직 몰라? 끝까지 몰라요. 민사, 용덕이? 민사 아니야. 우리 학교야 그거. 영덕은 아닐 거예요. 이 제일 열심히 해야 되는 이거 씨. 어우, 인수만 그래도 좀 해보고 이 지훈이랑 재현이 이거 어떡하냐 이거. 지훈이 형 원래 저잖아. 원래 잘하는 게 어딨어. 안 하면 까먹어. 자, 62번에 2번 일단 봅시다. 점 P가 원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9 위를 움직일 때 두 점 3,6하고 6,0에 대해서 삼각형 ABP의 무게중심 G의 자취의 방정식을 구하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점 P점을 A, B라고 해보자고요. X, Y라고 해봅시다. 자, 점 P점을 X, Y라고 한다면 이 원 위를 움직이는 점이니까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9를 만족하죠. P점이. 맞아요? 자, 그 다음에 무게중심점 G의 자취의 방정식 구하는 거니까요. 이 G점의 좌표를 우리가 A, B라고 해봅시다. 자, 그렇다면은 무게중심이 어떻게 되는 거죠? 3분의 X좌표 3개 X 더하기 3 더하기 6이죠. 그다음에 3분의 Y 더하기 6 더하기 빵이죠. 이렇게 되겠죠? 네, 그렇다면은 얘가 A가 될 거고요. 얘가 B가 되겠죠. 그러면 X만 남기고 나머지 다 이항을 시켜볼까요? 그럼 X는 3A에서 9 빼주면 되겠죠? 3A-9. 그 다음에 Y는 3B-6 이렇게 되겠죠? 맞습니까?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관계식은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9라는 관계식을 알고 있으니까요. 여기다가 넣어볼 수 있겠죠? X랑 Y 대신에. 그러면 3으로 묶어주면은 A-3의 요거의 전체 제곱이죠? 플러스 또 마찬가지로 3으로 묶어주면은 B-2의 요거의 전체 제곱. 얘가 9죠. 양변 다 9로 나눠줄 수 있죠? 양변 다 9로 나눠주면은 A-3의 제곱 더하기 B-2의 제곱은 1이 되겠죠? 되겠습니까? A, B가 각각 X좌표, Y좌표에 해당이 되는 거니까 바꿔서 쓰기만 하면은 식이 바로 나오죠. 되시겠죠? 이렇게 이 무게중심이 나타내는 도형의 방정식이 되겠습니다. 되시죠? 40분 끝나나? 네. 과제는 똑같이 92쪽. 92페이지까지. 이런 거만. 선생님 응? 자취방정식이 응. 좋을 거예요. 자취의 방정식은 점을 그냥